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인천의 한 모텔에서 태어난 지 50일도 안 된 쌍둥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심하게 울어서 엎어놨다고 했는데요. 경찰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부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특별한 외상은 다행히 없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경찰은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골목가, 앰뷸런스 한 대가 황급히 빠져나와 병원으로 향합니다. 지난 1일 오전 11시 20분쯤 주안동의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모의 신고를 받고 119 구급대가 출동했을 당시 쌍둥이는 객실 내 침대에 엎드린 채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과학수사대차가 와갖고 조사를 하는데 지나가는 거 반에 그 수사하시는 분들이 그 분유통 2개 이렇게 지퍼백에다 담고 다니셔서. 경찰은 친모인 20대 여성 A씨와 계부인 20대 남성 B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친모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 3시쯤 아이들이 심하게 울어 얼굴을 침대 매트리스로 향하게 엎어놨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친모와 계부가 아이들의 사망 원인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서로 다른 진술을 하는 등 사망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쌍둥이 자매의 얼굴과 배에서는 사망 후 혈액이 몸 아래쪽으로 쏠리면서 생기는 피부 반점인 시반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멍자국과 같은 특별한 외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 부부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대전에 사는 A씨 부부는 아이가 사망하기 하루 전날 인천에 놀러왔다 자정쯤 이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생아 쌍둥이가 한꺼번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망한 가운데 경찰은 국과수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습니다. 다만 농산물 물가는 고공행진 중이어서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데요. 신선 과일은 13년 만에 가장 많이 뛰었습니다. 사과와 배가 무려 각각 56%, 41% 급등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로 다가온 설 명절 차례상 물가가 비상입니다. 보도에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 1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8% 올랐습니다. 6개월 만에 다시 2%대로 복귀했습니다. 1년 전보다 5% 하락한 석유류 가격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렸습니다.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로 전기, 가스, 수도요금 상승률이 5%에 그친 점도 물가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추세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지수가 2.5% 상승해 2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로 불리는 생활물가 지수 상승률도 3.4%로 전달보다는 상승폭이 0.3%포인트 줄었습니다. 문제는 넉 달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신선식품 물가입니다. 한파 등 영향으로 14.4% 상승했는데 특히 신선과실은 28.5% 올라 13년 만에 값이 가장 많이 뛰었습니다. 사과와 배가 각각 56%, 41% 급등했습니다. 사과나 딸기, 배, 감 이런 쪽이 다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 물가가 좀 비싼 상황이고요. 그리고 귤 같은 경우는 또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로 다가온 설 명절 차례상 물가가 비상입니다. 정부는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기존 590억 원에 100억 원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물가는 민생의 최전방입니다. 정부는 2%대 물가가 조속하고 확실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전망 경로에 불확실성이 커 일시적인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고 기획재정부도 국제유가 불안 등으로 2, 3월에 물가가 3% 내외로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각종 선박과 군함을 건조하는 남포조선소를 시찰했습니다. 시찰 현장에서 김 위원장은 전쟁 준비를 다그치는 데서 해군력 강화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는데요.
최근 해군 발전에 특별히 신경을 쓰는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포조선소를 찾아 선박 건조 현장을 둘러봤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서는 건조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 군함을 배경으로 김정은과 간부들이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남포조선소는 나라의 선박공업 발전과 해군 무력 강화에서 커다란 중임을 맡고 있다고 하시면서 남포조선소에서는 잠수함보다는 주로 수상함선을 건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은 조선소 노동자들에게 당이 목표한 중요 전투함선들을 세계적 수준에서 훌륭히 건조하라고 독려했습니다. 나라의 해상 주권을 굳건히 보유하고 전쟁 준비를 다그치는 데서 해군 무력 강화가 제일 중차대한 문제로 나선다고 하시면서 김정은이 최근 해군력 강화를 부쩍 주문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수역에서 자주 실시된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을 의식했기 때문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북한은 해군력이 한미에 비해 압도적 열세인 만큼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과 수상 전투함을 많이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연속적으로 수중 및 수상 전력의 현대성을 계속해 보여줄 의지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우리 해군의 핵무장화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러시아와의 연합 해상훈련을 염두에 두고 군함 건조에 더 박차를 가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최근 친이란 무장 세력의 드론 공격으로 미군 3명이 숨진 가운데 미국 정부가 구체적인 보복 대응 계획을 확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보복 대상에는 이라크와 시리아에 있는 이란 측 인사와 시설도 포함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이란과의 직접적 무력 대결로 가지 않도록 수위 조절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지난 며칠간 대응 수위를 놓고 고민해왔던 미국 정부가 구체적인 보복 대응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미국 CBS는 보복 공격 대상물이 이라크 및 시리아 내 위치해 있으며 이란 측 인사와 시설도 포함된다고 미국 정부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측은 군사적 대응은 어떤 식으로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결심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요르단 내 미군 기지에서 드론 공격으로 미군 3명이 숨진 직후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보복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도 미국과 국익, 국민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동을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미국의 이번 보복 공격으로 가자 전쟁으로 촉발된 중동전이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진 미국이 이번 보복 공격의 초점을 친이란 무장 세력 제거에 맞추면서 이란과의 직접적 무력 대결로 가지 않도록 수위 조절에 나설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이란 지도부가 자국의 지원을 받는 반미 성향 무장 세력들의 돌출 행동에 불안감을 느끼는 정황을 미국 정부기관이 포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이준삼입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으로부터 거액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면서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지원안은 의회에 막혀 있는 데다 대내적으로는 내분까지 불거지면서 안팎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총사령관 해임설을 일축했습니다. 보도에 황정현 기자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군총사령관을 해임하려 했다가 군과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고 결정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발레리 잘루주니 군총사령관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으로부터 사임 요청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총사령관직을 내려놓는 대신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 역할을 맡으라고 제안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잘루주니가 이를 거절하자 해임을 강행하려 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후 군사정보국장과 지상군 사령관에게 총사령관직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해임 결정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방국들이 우려를 나타낸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두 사람의 불화 조짐은 잘루즈니 총사령관이 전쟁이 교착 상태라고 언급하며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을 크게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언론에 인터뷰한 것을 계기로 불거졌습니다. 이후 병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총사령관의 의견과 병력 증원 비용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대통령 간 의견이 충돌하며 갈등이 표면화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두 사람의 관계가 돌이키기 어려울 수 있고 결국 잘루즈니의 해임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서방 관리들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대반격에 실패하며 서방의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총사령관마저 교체된다면 우크라이나 내부적으로 동요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총사령관에 대한 해임설을 일축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